네, 안녕하세요. 뭉쳐했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7회차는 J리그 8경기, K리그 1 4경기, K리그 2 2경기입니다. 지난 36회차는 첫날 경기에서는 이변이 꽤 있었는데요. 둘째 날에는 정배의 결과가 나와 4명의 1등 적중자가 나오면서 나름 괜찮은 당첨금이었습니다. 제가 매번 시간이 없어서 밤샘을 하며 녹음을 하느라 항상 목소리가 깔아앉아 있었는데요. 오늘은 낮에 시간이 좀 나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 원래 목소리입니다. 이번 37회차 승무패는 전력이 비슷한 팀들 간의 매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회차입니다. 2월보다는 1등 적중자가 적당하게 나올 회차로 생각되고요. 무더위와 우천으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회차이니 최종 픽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최종 픽은 하루 전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2위 나고야와 1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리그 1, 2위답게 흐름이 매우 좋고요. 나고야는 4연승 후 1패로 연승이 끊겼지만 직전 홈에서 가와사키를 2대0으로 이기며 꺾일 뻔한 흐름을 반전시켰습니다. 요코하마는 6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요코하마가 우세합니다. 나고야에는 덴마크 용병 융커가 직전 가와사키 전에서도 전반 선제골을 넣으며 팀 승리에 기여했고요. 요코하마도 브라질 용병 안데르손 로페즈가 직전 쇼난과의 홈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시즌 15골로 팀 내 독보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팀 1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1위 자리를 놓고 6점짜리 빅매치인데요. 나고야가 승리하면 승점 1점 차로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J리그는 1위부터 4위까지의 승점 차이가 6점 차이로 매경기 순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요코하마 역시 1위 수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클 텐데 수비력은 나고야가 우세하고 득점력으로는 요코하마가 우세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반 요코하마의 공격력이 득점을 못한다면 후반 체력이 떨어져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제골이 결승골이 될 경기로 생각됩니다. 조심스러운 경기가 될 매치로 보여 나고야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K리그 1 2위 포항과 1위 울산 현대의 매치입니다. 동해안 더비입니다. 포항은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고영준의 부상이 있지만 제카, 오베르단, 완델손 등 외국 선수들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도 4연승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최근 상승세의 광주 원정에서 후반 59분 박용우의 속죄의 헤더골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승점이 50점으로 2위권의 30점대를 월등히 앞서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포항이 우세한데요. 최근 2번 맞대결에서 2무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울산에게는 동해안 매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상대일 겁니다. 포항은 4-2-3-1 포맷에서 좌측의 완델손의 오버래핑 돌파가 직전 경기에서도 매우 주요했습니다. 우측에서는 오베르단이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2선 중앙에 제카를 배치해서 이번 시즌 5어시스트로 골보다 도움이 많은 제카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이는 게 득점도 살면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하니까 김기동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스쿼드 뎁스는 K리그의 독보적입니다.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미넨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번 매치에서 홍명보 감독은 FA컵부터 해서 박용우, 이명재, 이규성 등을 징계에 개의치 않고 출전시켰는데요. 박용우는 결승골로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며 모든 걸 훌훌 터는 매치가 되었고 덩달아 강제 로테이션으로 무더운 날씨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오히려 도움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양팀 상승세에 있어 투픽을 해야 하는 매치인데요. 상성이나 최근 흐름이나 팽팽한 대결입니다. 포항 홈이란 장점이 있지만 양팀 2020년 이후의 상성에서는 한 번씩의 원정승이 있습니다. 양팀 폼에도 4-2-3-1로 동일한 포맷을 쓰는데 포항의 좌측 윙백 완델손과 울산의 우측 윙백 김태환의 대결과 미드필더에서의 경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볼만할 걸로 생각됩니다. 팽팽한 대결로 물을 바치고 나머지 원픽을 승과 패로 결정을 해야 하는
예측이 어려운 경기인데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우개를 쓰셔도 좋을 매치로 보이는데 저는 양팀 연승에 제동이 걸릴 때도 되었고 전력보다는 더비라는 동기부여가 앞서고 상성에서 맞대결 2무승부 이상이 없었던 걸로 고려해서 포항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K리그2 13위 천안시청과 7위 서울 이랜드의 매치입니다. 천안은 리그 최하위로 1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이랜드는 2승 2무 1패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성은 1승으로 이랜드가 앞서 있습니다. 천안은 내셔널리그에서 K리그2로 진출하며 K리그의 쓴맛을 단단히 보고 있는데요. K리그1과 2의 차이보다 내셔널리그와 K리그2의 차이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랜드의 월요일 전남과의 원정 경기를 보았는데 난타전이었고요. 전체 경기력에서는 이랜드가 조직력이나 키패스에서 전남을 앞서 보였는데 전남은 한 골 잃고 따라가고 하며 마지막 94분 발디비아의 PK로 극적인 무승부를 했고요. 전력이나 기세나 흐름이나 모든 게 월등히 앞서는 이랜드입니다. 스쿼드 뎁스에서 차이가 커 보이고 직전 이랜드의 공격력이 상당한데 천안이 유리한 점은 홈 경기라는 것과 지난 라운드 휴식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시청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J리그 7위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6위 가시마의 매치입니다. 산프레체는 최근 3연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8경기 2승 6패인데 이 성적으로 7위를 유지한다는 게 시즌 초의 성적이 좋았던 것인데 현재의 흐름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마는 직전 짠물 수비를 앞세워 교토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산프레체가 앞서 있습니다. 산프레체에는 브라질 선수 2명이 있는데 팀 내 6골로 최고 득점자인 비에이라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4경기째 득점이 없는데 팀도 3경기째 무득점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공격수 유마가 8골, 게이치넨이 4골로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2경기째 골이 없고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시마라 역시 3경기 2골로 수비 축구를 해온 결과로 보입니다. 양팀 저조한 득점력이 소득 없는 공방전으로 끝날 수 있는 매치로 보이기에 산프레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J리그 4위 우라와 대 11위 FC 도쿄의 매치입니다. 우라와는 최근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9경기 패가 없고 홈 5경기 패가 없고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3연패 후 2연승으로 흐름이 반전되고 있고요.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우라와가 앞서 있습니다. 우라와는 0점대의 수비력으로 흐름을 유지했었는데 최근 2경기에서는 쇼난의 4골, 사간도스의 2골을 넣으며 안정된 수비가 자리를 잡더니 이제는 공격력까지 살아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수 신조가 한 골을 추가하며 4골로 팀 내 1위인데 수비수 슐츠의 3골과 함께 최근 미드필더들의 골이 터지고 있어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쿄는 브라질 용병 디에고가 최근 경기 3골을 추가하며 10골로 선전하고 있고 포백을 쓰는 도쿄는 4일 2-3으로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 지난 8경기에서는 실점률이 2.13으로 높았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클린시트를 하며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상성이나 최근 흐름에서 양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 2연승의 모습이 비슷한 추세입니다. 우라와는 홈에서 약팀 쇼난을 잡고 원정에서 리그 9위 사간도스를 잡았고 도쿄는 홈에서 리그 2위 나고야와 17위 가시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원정에서 5경기 승리가 없고 1무 4패로 부진하고요. 반면 우라와는 홈에서 5경기 패배가 없이 3승 2무로 홈에서 강합니다. 상성과 홈 원정 성적을 고려해서 우라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17위 가시와와 18위 쇼난의 매치입니다. 리그 최하위 팀들 간의 매치인데요. 가시와는 8경기 승리가 없고 쇼난은 13경기 승리가 없는 4연패로 최악의 흐름인 두 팀입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가시와가 우세합니다. 가시와에는 공격수 호사다 마오가 시즌 5골, 브라질 용병 마테우스가 3골로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잠시 살아나는가 싶던 득점력이 최근 2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쇼나는 최근 3경기 실점이 6골, 4골, 4골 실점으로
수비가 붕괴된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3.00으로 득점은 0.75로 답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한 매치가 아니기에 예측이 더 어려운데요. 홈에서 2무 3패 중인 가시화가 원정 5연패 중인 쇼남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상성에서 가시화의 3승은 원정 승리였고 쇼난의 2승도 원정 승이었다는 게 예측을 더 어렵게 합니다. 5경기 이전의 맞대결은 2승 2패인데 모두 홈팀들이 승리했었습니다. 양팀 도 아니면 모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득점, 다실점, 무실점 경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선제골의 시간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직전 1대0으로 패한 가시화가 4대1로 패한 쇼남보다는 선전했고 터지면 많이 넣을 수 있는 가시화와 무너지면 속수무책인 쇼난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시화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10위 가와사키와 16위 요코하마 FC의 매치입니다. 가와사키는 리그컵 한 경기 포함 2연승 후 1무 1패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고요. 상성은 4승 1패로 가와사키가 우세합니다. 가와사키에는 브라질 용병이 4명이나 있는데요. 4명 모두 이번 시즌 무득점으로 팀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21 2년 연속 리그 우승, 2022 리그 2위의 면모를 이번 시즌에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매치 전력에서 앞서는 요코하마에게는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상성에서 압도적인 우세이고 홈에서 4경기 패가 없는 가와사키가 과거의 명성에 있어 요코하마의 3백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와사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J리그 15위 간바 오사카와 14위 교토 상가의 매치입니다. 간바는 4연승 후 1무이고 교토도 2연승 후 1무로 비슷한 흐름인데요. 양팀 연승전 간바도 6연패였고 교토도 6연패였는데 연승으로 흐름을 바꾸고 직전 무승부를 하면서 양팀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교토가 앞서 있습니다. 간바는 4승 1무를 하는 동안 실점률 1.88에서 1.25까지 떨어지며 수비의 안정을 찾으며 성적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4-1-2-3 포맷을 쓰는 간바가 전체적으로 안정돼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토 상가도 같은 포맷을 쓰고 있는데요. 공격수 브라질 용병 패트릭이 8골, 유타가 5골, 고스케가 3골로 득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게 공격의 다변화로 상대가 수비하기가 어렵다는 게 장점입니다. 주춤한 흐름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위권을 벗어나 중위권으로 진입을 노릴 수 있는 매치인데 상성과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 공방전 끝에 선제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의 확률이 높아 보이며 간바 오사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J리그 12위 후쿠오카와 8위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후쿠오카는 4연패 후 직전 연패가 유력했지만 리그 상위팀인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삿포로는 최근 2무 1패로 부진하고요. 상성은 1승 4무로 후쿠오카가 앞서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4-4-2 포메의 투톱인 브라질 용병 루키안이 4점, 야마기시 유이아가 7골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삿포로는 오가사와가 7골, 아사노 8골, 가네코 다쿠료가 7골로 다 득점자들이 공격 라인에 많습니다. 직전 4-4-2 포메로 강팀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승리했던 자신감이 이번 홈에서도 같은 포메로 상대할 것 같은데요. 3백을 쓰는 삿포로의 윙백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승패가 좌우될 거로 생각됩니다. 후쿠오카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K리그1 10위 수원FC와 9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수원은 직전 포항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흐름은 다시 꺾였습니다. 김도균 감독의 자리 보존도 이번 매치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은 직전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4분 김민석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직전 패배하며 끊겼던 무패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상성은 1승 3무로 수원이 약우세입니다. 양팀의 최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수원은 중원의 키플레이어의 부재가 큽니다. 마무리에서 라스와 이승우의 마무리는 이미 증명된 선수들인데 김도균 감독도 그걸 알기에 제주에서 윤빛가람을 영입했는데 그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수비는 여전히 실점이 높으며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득점이 적으며 순위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직전 매치 이영재가 돌아왔는데요. 팀에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 김현을 넣으며 라스와 투톱으로 공격력을 높였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하고 오히려 쐐기골까지 먹었습니다. 무릴로와 이강혁이 돌아오고 이영재가 적응을 마치면 팀이 안정세로 돌아설 걸로 생각됩니다. 인천은 직전 체력 안배를 고려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어 에르난데스와 제르소의 폼이 돌아오고 떠오르는 공격수 천성훈까지 있어 그 합이 맞춰지면 좀 더 나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신진호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중원보다는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해 보이기에 마무리 능력이 해결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는 인천이 앞서 있고 홈 원정 성적도 원정팀이 인천이 앞서 있는데 선수들이 기세나 자신감도 인천 쪽으로 기울어 보입니다. 직전 로테이션으로 체력까지 보완했고 FA 4강까지 진출한 인천의 우세가 점쳐지는데요. 그래도 동기부여에 있어서 수원이 커 보이는 게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성과 동기부여를 고려해서 이변픽으로 수원FC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J리그 9위 사간도스와 5위 세레소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사간도스는 승무를 7경기 이어오다가 직전 우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무패 흐름이 끊겼습니다. 세레소는 최근 8경기 5승 3패로 직전 홈에서 후쿠오카에게 1대0으로 패하며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세레소가 우세하고요. 사간도스는 4-2-3-1 주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리그컵에서 대패 후 수비를 강화하며 수비를 안정시켰습니다. 7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오노 유지와 5골의 유이치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세레소는 브라질 용병 레오 세리아가 7골로 팀 내 득점 1위이고 마츠키가 3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양팀 평균 득점이 1점대 중반이고 실점은 1점대 초반으로 안정적이라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최근 맞대결에서는 세레소가 2연승 중이지만 세레소가 10경기 맞대결에서는 원정 승리가 없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간도스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1 4위 전북현대와 3위 FC서울의 매치입니다. 전북은 직전 제주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신임 페트레스쿠 감독에게 리그 첫 승을 선사했습니다. 직전 광주에게 상성 첫 패배를 당하며 주춤했던 흐름을 바꾸며 홈 경기 4연승을 했고요. 서울은 직전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하며 최근 무승부가 많으며 주춤한 상태입니다. 공격에서 대전을 압도했지만 마무리가 안 된 경기였는데요. 최근 8경기 평균 득실점이 둘 다 0.88로 득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점도 적어 승리도 패배도 많지 않고 점유율은 앞서면서 무승부가 많은 흐름입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전북이 우세합니다. 전북 페트레스쿠 감독은 조규성, 아마노준, 이동준을 중용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 번의 기회에서 마무리가 안 돼 일찍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이동준은 아직 폼이 정 같지 않고 중원에서는 박진섭과 류재문이 백승호의 공백을 못 느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요. 직전 제주와의 경기에서 임채민의 자책골을 유도한 송민규의 크로스 때 중원에서의 좌측으로 찔러주는 킥패스가 주요했었습니다. 서울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지만 최근 득점이 떨어지며 주춤한 상황인데요. 직전 대전의 경기에서도 서울이 못했다기보다 대전 이창근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3차례 이상 있어 이창근과 비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류첸코의 부진으로 확실히 결정을 해줄 원톱 자원이 부족한 게 서울이 해결해야 할 현 난제로 생각됩니다. 리그 3위 싸움을 해야 하는 중요한 매치인데요. 홈 4연승 중인 전북과 주춤한 흐름을 반전시켜야 하는 서울인데요. 팽팽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장 기성용과 오스마르의 체력적인 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시간 공백을 노릴 전북의 공격력이 홈에서 충분히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는 전북이기에 전북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2 10위 성남FC와 6위 김포FC의 매치입니다. 4연패 후 직전 청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며 연패를 끄는 성남입니다. 김포도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직전 충남 아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양 팀의 흐름은 저조한 편인데요. 상성은 1무승부가 있습니다.
성남의 직전 청주와의 경기를 월요일 저녁 봤는데요. 한마디로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큰 기회도 양팀 없었고 전반 성남이 조금 우세한 듯 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고 결정적인 슈팅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포는 시즌 초반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고종훈 감독이었기에 나름 밀어붙이는 맛은 있었으나 직전 충남 아산전에서는 리그 8골의 루이스와 리그 2골 4어시스트의 파블로의 활약이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66분에 어설픈 수비로 골을 먹고 비겼습니다. 그래도 김포의 루이스와 중원의 키플레이어 파블로가 중원의 주도권을 잡고 볼 배급이 원활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0.50으로 많이 떨어진 게 이번 매치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성남 또한 답답한 경기로 공격 물꼬를 트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으며 양팀 무승부를 기반으로 승과 패를 결정해야 할 매치로 보입니다. 저는 성남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1 7위 대전과 12위 수원 삼성의 매치입니다. 대전은 직전 서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며 3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대구 원정에서 또 뒷심 부족으로 후반 89분 세징야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최악의 흐름입니다. 상성은 FA컵 한 경기 포함 3승 2패로 수원이 앞서 있습니다. 대전은 직전 경기에서 U20에서 활약한 배준호를 우측 윙포드로 선발 출전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전을 분석해보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며 힘든 경기를 했는데요. 수비수들이 공중볼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양측 크로스에서 높은 볼의 헤더는 대부분 서울 선수들에게 헤더를 내주며 위기가 많았고요. 대신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실점 없이 무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점이 많은 제일 큰 이유가 공중볼 경합에서 밀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매치 수원의 공격수 안병준과 밀리치와의 공중볼 다툼에서 이길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이 2경기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수원으로서는 무승을 끊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원도 평균 실점이 시즌 최근 8경기 원정 등에서 1점대 중반이라 실점이 없을 거란 걸 보장할 수 없기에 무승부 정도는 바쳐야 할 매치란 생각입니다. 대전은 홈에서 3경기 승리가 없고 수원도 원정 3경기 승리가 없기에 홈 원정 양상은 비슷합니다. 수원이 수비를 좀 더 단단히 하고 좌우측에서 이기재나 정승원의 크로스로 단순한 공격으로 결정을 짓는다면 승산이 있는 경기로 생각들고요. 대전은 중원의 주세종, 이진현의 폼이 떨어져 있어 김보근과 고승범과의 주도권에서 유리할 것이 없어 좌우 윙백의 오버래핑을 자주 허용할 것으로 보이기에 서너 번의 헤더 찬스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